영국 땅에 있는 별장이 한국인 며느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불판 위 김치 한 조각에 영국인 시부모님이 뒤집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남부 호수 옆 별장 정원에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73세의 에드워드와 70세의 아멜리아, 그리고 아들 해리와 며느리인 저 현진, 갓난아기 손주까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정원 한쪽에는 낯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거리는 한국식 불판이 가스 위에 얹혀 있었고, 저는 그 위에 얇게 썬 삼겹살을 척척 올리고 있었죠. 고기에서 나는 고소한 향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 에드워드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불판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시어머님 아멜리아는 안경을 고쳤으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제 손놀림을 따라가셨어요. 두 분 모두 이런 요리 방식을 처음 보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밝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한국식으로 제대로 대접해드릴게요. 치익 소리와 함께 불판에서 기름이 튀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셨고 아멜리아는 순간 몸을 뒤로 젖히셨어요.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지글지글거리는 소리에 맞춰 고기의 색깔이 점점 변해갔죠. 은빛이던 불판은 이제 고소한 기름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준비해둔 상추와 깻잎, 마늘, 쌈장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두 분은 초록색 채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특히 깻잎의 독특한 향이 코끝을 스치자 아멜리아는 코를 벌름거리며 표정을 살짝 찌푸리셨습니다. 해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맛있는 방식이에요. 에드워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불판을 응시하셨죠. 붉게 익어가는 삼겹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뒤집었어요. 속까지 완벽하게 익은 삼겹살은 황금빛 가장자리를 드러내며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고기 냄새가 두 분의 콧구멍을 간지렸어요. 아멜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냄새는 나쁘지 않네요. 작은 인정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에드워드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불판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셨습니다. 불판 위 삼겹살이 완벽한 황금빛으로 익어갔어요. 가장자리는 바삭하게, 중간은 부드럽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반응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가 갑자기 코끝을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고기를 저렇게 얇게 구우면 타버리는 거 아닌가?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순간 손을 멈추고 시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멜리아도 곧바로 맞장구를 치셨어요. 영국에선 고기는 두툼하게 굽는 게 정석이잖아. 이런 불판은 장난감 같네. 에드워드가 피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게 밥그릇이 더 커 보이는데.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에서 사온 불판이 영국 부모님 눈에는 어설퍼 보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상추와 마늘, 쌈장을 두 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는 게 보통이에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 유지했지만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불판에서 터져나오는 고기 향이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정원 구석구석을 채워갔죠. 에드워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불판을 노려보고 계셨어요. 아멜리아는 상추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셨습니다. 이걸로 고기를 싸먹는다고? 영국에서는 채소로 고기를 싸는 건 상상도 못 해봤는걸. 표정에서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해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한국식 쌈이에요. 저는 젓가락으로 완벽하게 익은 삼겹살 한 점을 집어 올렸습니다. 노릇노릇한 색깔에 기름이 반짝거렸어요. 두 분은 다시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무시와 의심이 서서히 궁금증으로 바뀌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에드워드가 손을 들어 코를 가볍게 긁었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나쁘지 않네. 작은 인정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신호였죠. 아멜리아도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불판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불판 위 고기가 완벽한 황금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가장자리는 바삭하게,
안쪽은 촉촉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늘 한쪽을 불판 옆에 올려놓았어요. 치익 소리와 함께 마늘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해리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격려의 눈빛이었죠.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드셔보실 차례예요. 첫 쌈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등을 돌리지는 않으셨어요. 불판에서 나는 소리와 향기가 두 분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고기 냄새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아멜리아도 쌈장 냄새를 맡으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죠. 저는 상추 한 장을 손바닥 위에 펼쳤습니다. 그 위에 따끈한 삼겹살 한 점을 올리고 쌈장을 살짝 발랐어요. 마늘 한쪽과 고추 한 조각까지 더해 완벽한 쌈을 만들었죠. 해리가 젓가락으로 그 쌈을 집어 에드워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한번 드셔보세요. 에드워드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손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멜리아가 남편을 쳐다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에드워드는 마침내 그 쌈을 입에 넣고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씹는 순간 두 눈이 커졌어요. 고기의 고소함과 쌈장의 달콤짭조름한 맛, 그리고 상추의 아삭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이건 스테이크와 전혀 다르잖아. 에드워드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씹을수록 새로운 맛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음미하며 표정을 바꿔갔죠. 아멜리아도 곧 자신의 쌈을 만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한참을 씹더니 중얼거렸어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부드럽네. 이런 식감은 처음이야.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계속 씹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밥을 해야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쿠쿠 압력밥솥을 들고 나왔죠. 반짝이는 은색 밥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에드워드와 아멜리아는 그 낯선 기계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고 미리 씻어둔 쌀을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두 분은 제 손놀림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셨죠. 물을 부어 쌀을 고르게 펴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버튼을 꾹 눌렀어요. 삐빅 소리와 함께 밥솥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에드워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저게 뭐 하는 기계지? 압력밥솥이에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집에 있답니다. 제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밥솥 안에서 부글부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멜리아가 화들짝 놀라며 의자를 뒤로 빼셨습니다. 밥솥에서 치이익 하는 증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두 분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셨죠. 폭발하는 거 아니야? 에드워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밥솥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맛있는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쿠. 에드워드와 아멜리아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기계가 말을 한다고? 에드워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밥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치익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며 고소한 밥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윤기가 좌절 흐르는 하얀 쌀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에드워드와 아멜리아는 입을 떡 벌린 채 밥을 쳐다봤습니다. 저 기계가 이런 밥을 만든다고? 아멜리아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탄이 묻어났어요. 에드워드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밥솥을 빙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버튼 하나로 이런 게 가능하다니. 영국에서 쓰던 냄비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눈빛에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밥주걱으로 밥을 살짝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하얀 김이 올라오는 밥을 두 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아멜리아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죠. 오! 아멜리아가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쌀알이 하나하나 살아있네. 찰지면서도 퍼석하지 않아. 계속 씹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건 정말 마법이야.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도 밥을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습니다. 이 밥은 우리가 먹던 쌀과 다른 거야. 아니면 이 기계가 특별한 건가? 스스로에게 묻는 듯한 목소리였죠.
해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일 이런 밥을 먹어요. 아멜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매일? 이런 완벽한 밥을 매일 먹는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압력밥솥이 없는 집이 거의 없답니다. 에드워드는 다시 밥솥을 쳐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니. 손으로 밥솥 옆면을 쓰다듬었죠. 아멜리아는 밥 한 술을 더 뜨며 말했어요. 이건 마치 폭죽 같아. 밥에서 음악이 울리는 것 같네. 밥알을 씹을 때마다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에드워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이 밥솥 하나 사야겠군. 매일 아침밥이 다 되었습니다. 라는 그 목소리로 깨면 좋겠어.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해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어요. 불판 위에서는 여전히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고 이제 밥까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에드워드가 삼겹살 한 점을 집어 밥 위에 올려놓고 한 입 먹었어요.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이구나. 고기와 밥의 조화에 완전히 빠져버린 표정이었습니다. 아멜리아도 따라서 고기와 밥을 함께 먹었어요. 입안 가득 행복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이 조합은 정말 놀라워. 영국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할 맛이야.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드셨죠. 정원은 감탄과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밥솥 옆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불판 위에서는 새로운 고기들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반점만 남았어요. 고기와 밥의 조화에 빠져있던 두 분은 이제 편안한 표정으로 식사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왔어요. 빨간 김치를 접시에 담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에드워드가 김치를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건 또 뭔가? 아멜리아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김치를 쳐다봤어요. 빨간색이 꽤 강렬하네. 두 분은 여전히 김치에 대해 의심을 품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김치 몇 조각을 집어 불판 위에 올려놓았어요. 치익 소리와 함께 김치에서 매콤하면서도 구수한 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김치를 굽는다고? 아멜리아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에드워드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불판을 들여다봤어요. 절인 채소를 굽다니 이건 또 무슨 방식이야? 목소리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불판 위에서 김치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살짝 타들어가며 검붉은 색으로 변했습니다. 김치에서 나는 냄새가 점점 더 진해졌죠. 시큼하면서도 고소하고 매콤한 향이 정원을 휘감았어요. 저는 완벽하게 구워진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두 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멜리아가 조심스럽게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씹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아멜리아가 외쳤어요. 따뜻하면서도 새콤한 이 맛. 절인 채소가 이렇게 변하다니. 계속 씹으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구우니까 매운맛은 줄어들고 단맛이 올라오네요.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에드워드도 김치 구이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씹히는 식감에 눈을 감았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음식이야. 생김치와는 비교도 안 돼. 주먹을 불끈 쥐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김치를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한답니다. 특히 오래된 신김치는 구우면 더 맛있어요. 아멜리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김치를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김치구이를 밥 위에 올려놓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오, 이거야. 이 조합이야. 김치의 새콤함과 밥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는 감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영국 음식은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에드워드가 선언했습니다. 불판에서 고기 굽고 김치 구워 먹고 그 말하는 밥솥으로 지은 밥까지. 이건 충격 그 자체야. 아멜리아도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해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지셨네요.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김치구이 한 점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정원은 웃음과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에서 한국 음식으로 감동을 선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며 정원에 부드러운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불판 위에서는 여전히 마지막 삼겹살 몇 점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어요. 김치구이의 구수한 향기가 미풍에 실려 흩어졌죠. 에드워드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식사였어. 한국식 불판에서 고기와 김치를 함께 굽는 게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어.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아멜리아는 압력밥솥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밥솥은 정말 경이로워. 버튼 하나로 이런 윤기 나는 밥이 나오다니. 게다가 밥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말까지 해주잖아. 웃음을 머금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빈 그릇들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불판과 밥솥, 그리고 김치는 우리 식탁의 기본이랍니다. 해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안아올렸죠. 에드워드가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커서 이런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축복받은 거야. 한국과 영국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누릴 수 있겠구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아멜리아도 아기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알게 될 거야. 오늘 이 불판과 김치, 밥솥이 그걸 알려줬어.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의 불판과 김치, 그리고 압력밥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증거죠. 해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벌떡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한국식 불판이랑 쿠쿠 밥솥 없이는 안 되겠어. 내일 당장 주문해야지. 아멜리아도 박수를 치며 동의했어요. 정원에 환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해질녘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불판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 밥솥은 은은한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빈 김치 접시가 오늘의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멜리아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현진, 오늘 정말 고마워. 내가 보여준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어. 에드워드도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소개해드릴게요. 매번 새로운 감동을 드리고 싶어요. 해리가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별장 정원에는 이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어요. 불판에서 김치와 고기를 함께 굽고 쿠쿠 밥솥이 내놓은 밥까지 곁들이는 방식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지혜였습니다. 음식과 가전 모두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한국의 위대함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한국의 맛으로 두 분을 놀라게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